저 친구 목 디스크는 언제 낫는 거지? 저 친구가 목이 안 돌아가. 목 디스크가 언제 나을까? 아 저거를 이제 그럼 저걸 설치해주는 회사한테 수리를 맡기거나 해야 되잖아. 근데 저 회사가 망했대.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라 저 부품을 안 만든대 더 이상. 그래서 수리용 부품을 마저 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 수리용 부품 우리 수리용 부품 필요 없으니까 하나 더 설치해 주세요 해서 저기다 설치 하나 더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리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야. 아무튼 자,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근육은 단계 구성 단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근육 구성 단계 볼 때 우리 그 좀 상위 단계를 볼 때는 근육을 주로 어떻게 잘라서 볼 거냐면 팔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고, 아예 하위 단계를 볼 때는 팔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볼 거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을 들여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겨 먹었었냐. 크게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그 근육 안에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파이프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젓가락을 그냥 엄청 여러 개 이렇게 손으로 쥐고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젓가락들이 이렇게 막 있는 이런 상태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이 젓가락 하나 꺼내 갖고 얘 하나 꺼내서 봤을 때 우린 이걸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제 그리고 요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얘도 얘를 꺼내서 그 단면을 확대해 보면 결국 얘랑 다시 똑같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젓가락을 하나 뽑아서 그 젓가락 단면을 봤는데 그 안에 젓가락들이 또 막 엄청 들어있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 더 뽑아서 봤을 때가 근육 섬유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육이라고 하는 건 생물의 구성 단계상 어디에 해당됩니까?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 건 뭐야? 제일 작은 거,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계 뭐야? 세포.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기관계가 모이면 개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될 건데, 그 중에서 근육은 어디에 해당돼요? 조직? 네, 조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아예 우리가 근육을 얘기할 때는 기관 단계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냥 무조건 조직이 끝이야. 그럼 근육의 상위 기관이 있냐? 이게 따로 근육의 상위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게요. 원래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잖아. 그래서 이 근육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 기관 저 기관 다 들어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심장에도 근육이 들어있잖아. 심장근. 심장이 뛰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도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소장에도 근육이 붙어 있어요. 소장근. 이런 식으로. 뭐 그 어디나 다 근육이 붙어 있으니까 근육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고 여기저기 기관에 다 들어간다. 기관으로 분류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 근육 중에서 사실 우리가 다루는 근육은 그냥 무조건 골격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육이라고 하는 게 크게 나눴을 때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여기 다리 움직이고 계시고, 여기 손, 팔 움직이고 계시고, 저기도 팔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나불나불 거리니까 입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눈 깜빡거리시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의지대로 되는 근육들은 전부 다 이제 수익은 골격근에 해당되는데, 우린 이것만 배우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배우는 건 이쪽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정리하는 모든 내용은 수익근이 아닌 불수익근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수익근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위장에 있는 근육이라던가 뭐 소장 근육 이런 것들. 그런 애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아예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린 이쪽만 잘 알고 가면 돼요. 요 골격근, 수익근에 대한 내용만 잘 알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근육 섬유 다발 여기까지는 조직이었다고 치면 이제 조직도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때 그 세포 단계에 해당되는 게 이 근육 섬유였죠. 그치? 그래서 이 근육 섬유라고 하는 건 이제 요 근육에서 다발 하나 뽑으면, 여기 젓가락 하나 뽑으면, 여기 파이프 하나 뽑으면 그게 근육 섬유 다발인데, 그 안에도 엄청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 하나 뽑았을 때 그 뽑아낸 게 근육 섬유가 되고 얘가 세포더라 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의 형태 하면 그냥 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거 핵 있고, 그렇지? 뭐 굳이 또 얘기하자면 핵 말고 또 뭐 있어야 되겠어? 세포니까. 세포막 있죠. 여기 밖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뭘 해야 될까요? 세포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쵸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뭐 그 외에 이것저것 들어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의 형태가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근육세포는 이게 아니라 좀 더 좀 사각형의 형태로 생겨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명칭부터가 섬유니까 섬유면 뭐야? 실 같은 느낌 그쵸?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섬유잖아. 그치? 이런 실 같은 느낌인 게 섬유니까 이게 이렇게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근육 섬유라고 하는 세포가 되지. 다만 근데 근육 섬유는 여기서 또 어떤 추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뭐 여기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말고 그치? 원래 이렇게 세포가 이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문제가 실제로 근육을 보면 요 세포와 요 세포 사이에 요 경계 그러니까 이 사이를 구분하는 세포막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포와 세포를 구분하는 사이에 세포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사실 이건 사실상 뭐냐면 이 전체가 하나의 한 개의 세포가 되는 거란 말이야. 왜? 구분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세포 하나에 핵이 여러 개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다핵성 세포다 라고 표현했었지. 말 그대로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육 섬유라고 하는 게 세포 단계인데 얘는 다핵성 세포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근육 섬유에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핵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핵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냥 구조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만 아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핵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 미토콘드리아도 되게 여러 개 있을 거고 이것저것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말고 또 같이 알아줘야 될 게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근육의 작동 방식은 뉴런의 작동 방식과 굉장히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 이 근육이라는 것도 탈분극을 한다라는 얘기. 이 근육이라고 했던 것도 얘도 이제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탈분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의 축삭돌기 때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보통 이 근육이 탈분극되는 건 언제냐면 이 근육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골격근이니까 이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뉴런이 보통 운동 뉴런일 거고요. 운동 뉴런 내지는 운동 신경일 거고 이 운동 뉴런 혹은 운동 신경으로부터 이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좀 더 정확하게 가보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그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인 이 근육이 딱 우리 앞에 자극의 전달에서 배울 때 가지돌기가 했던 역할, 가지돌기가 하던 거를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의 단백질에 결합을 해. 그러면 이 근육 단백질이 뭐랑 같이 있는 거였냐면 나트륨 통로랑 나트륨 통로 맞죠? 나트륨 통로랑 같이 있는 거였지.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이 근육세포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근육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탈분극이 되는 거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자극을 전달받게 되면 탈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활동 전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근육의 작동 기본적인 방식이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게 근육 섬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 얘는 그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였어? 근육은 탈분극이 일어나면 뭘 해요?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탈북이 일어나면 수축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할 거 없지. 그냥 딱 간단하게 탈북하면 수축한다. 그럼 반대로 탈북이 끝나면 활동전이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분극이었다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탈분극 끝나면 뭐예요? 재분극하죠. 재분극하고 나면 다시 뭐 되는 거고? 분극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분극 상태로 돌아갔을 때 뭐라고? 이완하는 거겠지. 그치? 수축의 반대가 이완인 거잖아.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근육이 수축할 때는 뭘 쓰겠어? 그치? 에너지를 쓰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항상 ATP의 형태여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수축을 하면 ATP를 소모한다.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근육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질문할 만한 포인트는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잖아. 다만 이제 이걸 앞에 거 뭐 자극의 전달이랑 좀 엮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더 깊게 질문을 하려면 여기서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기보다는 보통 앞에 배웠던 것들 혹은 뒤에 배울 것들과 연결해서 많이 문제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세포 얘네들은 당연히 뭘 하겠어?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 섬유라고 하는 건 세포니까 뭘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세포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세포호흡은 어디에 해당돼? 물질 대사를 하는 거지. 이화작용을 한다. 내지는 물질 대사를 한다. 그러면 근육은 동화작용은 할까? 네, 해야죠. 왜? 어차피 모든 세포는 이화작용, 동화작용 다 해요. 그러니까 동화작용도 할 거고. 그런 느낌으로 질문할 거란 얘기입니다, 보통. 뭐 아니면 요 뉴런, 앞에 요 뉴런과 관련해서 엮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요 말단에서 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얘가 탈분극이 된다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엮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이 다 그럴 건데, 특히나 이제 고2 때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목의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고2 때부터 과목은 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혹은 사회 나가서 어떤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거든요. 고2 때부터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까지 알고 있게 만드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한 가지 흐름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지난 시험 범위였던 걸 이번 시험 범위에 물어보게 돼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이런 걸 물어봐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그렇잖아. 너네 수능도 그런 거잖아요. 수능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과학은 고2 때부터 배운 걸 위주로 물어보게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수학 같은 경우, 그쵸? 수학은 대놓고 수능에서 결국 여태까지 쌓였던 모든 걸 다 이용해서 풀어라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 까먹으면 좀 많이 곤란할 겁니다. 까먹으면 그 필요에 따라서 앞에 걸 다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뭐 필요한 만큼만, 그때 필요한 만큼만이라도.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근육 섬유에 대한 내용은 얼추 끝났는데, 근데 근육 섬유 말고 이제 근육의 핵심이 되는 부분, 결국 어려운 문제가 나올 부분은 더 들어가서 이 근육 섬유 안에 들어있는 근육 원섬유, 얘가 이제 근육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지. 근데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건 결국 세포보다 더 안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근육 원섬유는 뭘로 되어 있게요? 네, 단백질. 이게 우리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생물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다 단백질이야. 그래서 그냥 뭘로 되어 있냐를 구분할 필요 없이 대부분 그냥 단백질이라고 대답하면 맞아. 그래서 얘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잖아. 근육은 뭘로 되어 있어요? 네,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단백질 프로틴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근육 원섬유 자체가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실이에요, 실. 그래서 얘가 실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긴 이 근육 원섬유가 들어 있으려니까 근육 섬유가 다액성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그 이해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근육 원섬유 얘기를 하기 위해선 아까 팔을 이렇게 잘라서 봤지만 이 근육 원섬유 얘기할 때는 근육 섬유를 요 방향으로 잘라서 보는 게 될 거고요. 어떻게 생겨 먹었다. 자, 근육 원섬유의 기본적인 형태는 제가 이 그림은 이제 지금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그릴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속 어차피 설명을 해야 돼도 모식도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은 좀 길게 그려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딱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이렇게 반복되면서 쭉 이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육 원섬유라고 얘기하는 애들의 구조가 되는 거였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근육 원섬유였는데 우리는 근육 원섬유를 다룰 때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전부를 한 번에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다루면 너무 복잡하잖아.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 주로 요 한 칸을 위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요 한 칸을 우린 주로 근육 원섬유의 마디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러니까 명칭을 좀 되게 쉽게 좀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근육 원섬유의 마디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되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요 가운데 들어있는 얘랑 밖을 이루고 있는 얘가 서로 다른 섬유였지?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은 이름이 뭐였어? 마이오신 필라멘트란 이름을 가진 섬유고요. 보통 얘는 플레임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긴 한데 그냥 보통 필라멘트 떼고 마이오신이라고 더 많이 불러줍니다. 근데 얘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죠. 좀 신기하게도 얘는 왜 필라멘트를 생략을 잘 안 하는지 진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할 거면 둘 다 마이오신 액틴 이렇게 부르든가, 생략을 안 할 거면 둘 다 생략을 안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아무튼 얘는 마이오신이라고 주로 부르고요. 얘 바깥에 거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르는데, 일단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좀 두꺼워요.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는 전체적으로 좀 얇아요. 그래서 우리 근육을 관찰을 하게 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액틴만 있는 부분이 좀 밝은 색깔을 띠게 되거든. 자, 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여기는 이제 신규가 없는 상태긴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펜을 하나씩 빨리 꺼내. 그래서 펜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 봅시다. 펜의 양쪽 끝에서 너무 깊게 잡지 마시고. 네. 그래서 자, 이걸 왜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풀 때는 그 길이가 항상 제일 메인이 된단 말이야. 근데 좀 본인이 저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 늘어나는 거 상상이 대충 잘 되는 편이에요 하시면 머릿속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서 좀 길이 변화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봐두는 게 좋지. 또 그것도 있고, 저는 머릿속으로 그려서 하는 게 좀 어려워요 하시면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해도 되는 건데 뭐. 그치? 아니면 뭐 본인이 미술에 자신 있으면 진짜 그려서 하시든가. 근데 뭐가 됐든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길이 변화에 대한 게 메인이 되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 손이 액틴 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가운데 펜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마디라고 하면 요 손 여기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손 잡고 있는 여기 손 있는데 손목 있는 데쯤 거기서부터 반대쪽 여기까지가 하나의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자, 이 근육 원상류 마디가 전체적으로 수축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치? 수축을 할 때 우리가 이 펜의 길이를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손의 길이를 줄일 수 있어 없어? 뭐 사실 있긴 있어요. 손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손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굽히지 않고 그냥 줄이려고 하면 못 줄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수축시킨다, 그러니까 줄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손을 안쪽으로 깊게 가져간다. 그치? 그리고 실제로 근육의 움직임이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참고로 이건 가설입니다.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왜 가설을 왜 배워요? 증명도 못한 걸. 지들이 증명도 못한 걸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치? 그럼 물리는 과목이 사라져요. 물리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이후로는 거의 다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위주로 가설이나 이론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는 과목이 사라지는데 원래 그 가설이나 이론 중에서 그래도 대다수가 맞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쌓여서 과학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요 마이오신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펜의 길이가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변화는 어떻다? 절대로 없다. 그치? 액틴의 길이 변화도 없는 거지. 그치? 섬유 자체의 길이 변화는 없고요. 다만 그러니까 마이오신이나 액틴의 길이 변화는 없는데 요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 여기는 일단 색깔이 아까 어둡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에 명칭을 뭐라고 불렀다? 에이데라는 명칭을 붙여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암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암대라는 명칭을 쓰기도 쓰는데 사실 여러분들 어두울 암이라는 한자 알아요? 잘 모르잖아. 그렇지? 그리고 암대라는 표현 자체도 실제로 잘 쓰지도 않거든. 옛날에야 좀 교육과정상에 한자가 당연히 교육과정상에 그 필수 과목으로 들어있을 때는 그래도 다들 좀 알았던 것 같은데 한자어로 연결되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굳이 지금에서야 그냥 알아야 될 걸 하나 늘리는 꼴이니까 그냥 모르십시오. 에이데라고 외우면 돼. 별로 암대란 표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냥 에이데가 어둡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대는 실제로 쓰지도 않는 표현이야. 그냥 에이데란 표현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두운 에이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두운 색깔을 띠는 에이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왜 어둡다고? 뭐가 있어서? 마이오신이 있어서 어두운 색깔을 띠는 거야. 그래서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이 전체가 에이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오신이 없어서 밝은 색깔을 띠는 부분이 뭐예요? 아이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이쪽은 얘가 이제 한글 명칭이 명대가 있긴 있는데 밝을 명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어두운 암자보단. 근데 그조차도 명대란 표현 잘 안 쓰니까 별로 우리가 실제로 쓰는 학명이 아니니까 아이데 쪽으로만 알아두셔도 상관없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대가 뭐 있었었냐면 네, H대. H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쪽 액틴 끝나는 데서부터 여기 액틴 끝나는 데까지. 여기가 H대였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펜을 손으로 잡고 있다고 쳤을 때 오른쪽 여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이겠네요. 왼쪽 여기 손가락 끝나는 데서부터 반대쪽 손가락 시작하는 데까지 요 사이 여기가 H대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고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마디가 수축한다고 했을 때 A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A대는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지. 왜? A대라고 하는 건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은 결국 뭐니까? 마이오신의 길이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 A대의 길이 변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A대 말고 I대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 그러니까 손으로 펜을 잡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I대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손만 있게 되는 부분. 근데 수축을 위해서 손을 안으로 깊게 가져가 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요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손에서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수축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H대는 어떻게 돼요? 네, 똑같이 수축하죠. 그치? 손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길이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이완을 한다고 해도 마디는 이완이 될 거고, 그러니까 마디가 이완됐을 때 A대는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I대 H대는 마디가 이완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이완을 할 거다. 요렇게. 그러니까 마디와 I대 H대는 변화가 같은 거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둘 게, 여러분들 그 왜 쪽지 시험 보면서 우리 채웠던 거 있잖아. 기억나?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그냥 실제로 같이 적용하면서 풀어볼 거는 잠시 쉬고 하자. 아무튼 자, 아까 우리 요거 했던 것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마디 플러스 알파 마이크로미터. 일단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길이는, 단위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그 생명과학은 단위에 집중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 단위 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전체 전반적으로 단위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 딱 하나 있죠. 앞에 그 뭐야, 넌 에너지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기초대사량 하는 거기서야 뭐 킬로그램, 그램 뭐 이런 거, 킬로칼로리 뭐 이런 걸로 단위 헷갈리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 뒤로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보통 단위는 그냥 얘가 거리의 단위구나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미터, 얘는 그냥 되게 작은 거리의 단위인데, 마디가 6마이크로미터만큼 이제 플러스라는 거는 이완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 놓으면, A대 같은 경우는 길이 변화가 없고 I대는 똑같이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H대는 똑같이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겹대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근데 우리 이제 겹대는 뭐였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아까 정리 안 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그냥 겹대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건데, 왜 이걸 겹대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 놓냐면, 거기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바로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만 봐도 거기 1번에 기억 보시면 거기가 이제 겹대인 거란 말이야. 저거 이완 기준으로 한 거지. 응. 아무튼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거기 기억, 이게 겹대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거기 3번, 그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 거기 3번에서도 기억 부분이 겹대인 거잖아요. 그치? 또 뒷페이지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 그 바로 뒷페이지에도 1번에 니은이라던가 2번에 니은, 3번에도 니은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겹대, 여기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정식 명칭이 없어. 문제에선 보통 그냥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기니까 우리 겹대라고 표현하자라고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겹대라고 하는 부분은 거긴데, 얘는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였냐, 이제 이게 길이로 접근했을 때, 선생님 이거 알파라서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면, 만약에 1로 접근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마디가 1만큼 이완했을 때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전체가 1만큼 늘어나는 방법이 뭐야? 손이 양쪽으로, 그치, 0.5씩 이렇게 후퇴하면 되겠지.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0.5씩 안 나가고 이쪽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이쪽만 1 나가면 안 되나요? 돼요. 실제로 근육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서. 그리고 불편하잖아. 이게 뭐야, 그렇지?
양쪽 다 이렇게 대칭으로 나가주는 게 우리가 보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문제가 대칭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0.5씩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0.5씩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럼 i대는 똑같이 변한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여기는 i대가 아니에요. 얘 가지고 그냥 i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i대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정도의 표현은 맞아요. i대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정도는 맞아요. 근데 얘 자체가 i대는 아닙니다. 왜? 얘는 정확하게 뭐야? i대의 절반이지. 왜냐면 실제로 i대는 어디냐면 마이오신 끝나는 데부터 다음 마이오신 나타날 때까지가 i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i대는 펜이 왜? 나 어제 분명히 펜을 2개 썼는데 왜? 실제로 i대는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펜 끝난 데서부터 여기 펜 시작하는 데까지 여기가 다 i대인 거란 말이야 원래. 근데 우리는 마디 하나만 갖다 놓다 보니까 이렇게 놓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i대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근데 이 i대의 절반이 얘가 0.5 후퇴하면 얘가 0.5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i대의 절반은 0.5 늘어나는 거고 반대쪽도 이 i대의 절반이 0.5 늘어날 테니까 i대는 총 합쳐서 1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h대는 똑같이 또 1이 늘어나죠. 왜냐면 양쪽 손이 여기 요 사이 공간이 h대인데 얘가 0.5 후퇴하면 h대가 이쪽은 0.5 늘어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얘도 0.5 후퇴하면 여기도 0.5 똑같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1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겹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반만큼 반대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알파라고 하는 미지수를 넣어서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머릿속에 근육을 그리는 게 쉽게 잘 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려서 변화를 대충 예상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크게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답을 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리기에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미지수를 일일이 잡아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뭐가 됐든 가장 근본적으로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오히려 미지수를 잡아갖고 계산을 하는 쪽이란 말이야. 그렇게 미지수를 잡아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제가 미지수를 그냥 하나 정해 드리는 거죠. 뭐 상정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거는 이대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라서 프린트에 넣어놨다. 단순히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좀 알고 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방금 나눠드린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일단 1번은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1번을 같이 풀어본 뒤에 2번, 3번을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1번 같이 풀어보면 일단 읽는 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그리고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일단 맨 앞에 있는 좌우 대칭 이건 그냥 여러분들 편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대칭이란 표현이 나와서 뭔가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아예 무시해도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 이것도 무시해도 됩니다. 왜? 보통 이런 말은 그림에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냥 그림 보고 뭔지 알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얘네들 문제가 이 근육 문제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자세히 읽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문제에서 딱 필요한 정보들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글입니다. 실제로 지금 1번 문제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림하고 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텐데 얘는 이제 문제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이제 마디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T1일 때는 몰라 물음표래 물음표 근데 T2일 때 2.4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니은이 있고요 0.5가 0.4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니은이 뭔지부터 잠깐 알아놓고 가볼까요? 기억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그치 기억은 겹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적어두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그쵸 2분의 1 i대 이렇게 적을게요. i대의 절반인 거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냥 보고 알겠으면 보고 알겠는 대로 푸시면 되고요. 자기는 자꾸 헷갈리는 것 같다 하시면 적어놓고 가시면 돼요. 이 글씨 적는데 막 1분씩 걸려갖고 시험 시간이 모자라시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적는다고. 그러니까 적어놓고 가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니은은 2분의 1 i 되잖아. 근데 얘 우리 요 근육 문제는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게 요거 자체가 뭐야? 길이 변화죠. 길이 변화. 그래서 우리는 길이 변화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 길이 변화가 마이너스 0.1. 그치? 0.1만큼 줄어들었어. 0.1만큼 수축했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0.1이라면 얘는 뭐일 거란 얘기예요? 그치? 마이너스 0.2일 거란 얘기지. 왜? 원래 마디의 길이 변화와 아이드의 길이 변화는 같은데 근데 얘는 아이드의 절반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아이드의 절반이 0.1만큼 줄었으면 아이드는 0.2만큼 줄었을 거고 그럼 마디도 0.2만큼 줄었겠네. 이런 흐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원래 몇이었다? 2.6이었다. 이렇게 하면 자료 해석은 끝났지? 그러면 그 상태로 기억, 니은, 디귿 해석을 해보면 기억은 A시대의 일부이다 라는 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기억은 A시대의 일부가 맞나요? 아니죠. 그치? 그림상 기억 왼쪽 끝부터 반대 액틴 나올 때까지 그 사이가 A시대인 거지.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대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2.6에서 I대 두 개를 빼는 게 아니지. 니은 두 개를 빼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치? 1.0을 빼는 거지. 그래서 니은을 두 개를 빼는 거죠. I대 하나를 빼는 거죠. 이거는 일일이 외우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파악해 주시면 되지. 지금 그림을 보면 X가 전체인데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빼고 그리고 왼쪽에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부분 하나 더 빼면 결국 그 남은 게 A 되잖아. 이걸 이렇게 그림을 보고 파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여행 문제 푸는 방법은 첫째, 저렇게 길이 변화에 대해서 집중해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아는 거랑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어떤 길이들을 이용해서 무슨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찾아내주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얘는 A대의 길이는 그냥 얘가 2.6이었는데 니은은 0.5니까 니은의 2배 1.0을 빼면 A대 몇이야? 1.6이죠. 그렇게 구해주시는 거고 디귿!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T1일 때가 T2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기억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구해도 되죠. 왜냐? 우린 이 밑에다가 한번 이걸 적어봅시다. 기억은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되게? 기억의 길이 변화는 겹대잖아. 그렇지? 증가야. 그럼 플러스가 될 건데 얼만큼? 0.1이겠죠. 그치? 왜? 여기 아까 겹대 이거 뭐였어? 마디 길이 변화의 절반만큼 변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디가 0.2가 변했으니 0.1만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을 더하면 결국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야? 똑같은 거지. 0이지 0. 그래서 길이가 기억 더하기 니은은 길이 변화가 없겠지. 자 이걸 이렇게 계산적으로 찾아주셔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림을 봐봐. 자 기억하고 니은 더하면 결국 뭐예요? 한쪽 액틴 필라멘트지. 아까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이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만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마다 편한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려볼 테니까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어떤 거?